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원이 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KBS LTER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약자가 나옵니다, 그죠? 뭐죠? 켈로그 바이올로지컬 스테이션, 그죠? KBS가, 그죠? 그 다음에 롱텀 되어 있죠, 그죠? 롱텀 이컬로지컬 리서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LTER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예요. 미시간 주립대학인데 여기 어디냐면 그 미국 동부에 가면 주립대학이 있어. 미시간 대학이. 여러분 미시간 액션 잉글리시라는 거 들어봤나요? 처음 듣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미시간 액션 잉글리시 미국에 옛날에 유학 갈 때는 그 영어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돼. 아주 잘 돼 있어. 근데 발음은 이제 북부 발음이니까 T가 완전 묵음이고 그 F는 완전히 이제 아랫입술을 깨물고 할 정도로 발음을 해줘야 알아들어요. 그 남부지방은 주로 이제 영국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덜 부드러운 그런 형태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고 익스텐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익스텐션은 이제 내부 안이 아니고 외부에 확장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는 이제 농업 지도국 또는 지도사 지도소가 되겠지 엄밀히 말하면 그죠?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기술원 이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 농장하고 이런 데 이제 관계되는 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제목이 뭐라 되어 있나요? 되어 있잖아. Lessons from 뭐라고 되어 있나요? From long-term research라고 되어 있죠, 그죠? long-term research. 그러니까 긴 시간, 장기간이 걸친 연구로부터의 레슨이라, 교육이라. 교육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복수로 썼죠, 그죠? 뭘 배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omparing, no-till 됐죠, 그죠? 비교. no-till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no-till이지 무경운 of conventional tillage. 전통 관행. 네, 요거는 일반적인 이제 경운을 말하죠. conventional 관행 경운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over 30 years. 그러니까 30년 이상이란 말이죠, 그죠? 30년 이상의 경운, 무경운에서 경운, 그죠? 비교한 연구다. comparing이니까. comparing A to B죠, 그죠? 이 보면. comparing A, no-till A고, to 이하가 B예요. conventional tillage. 그러니까, 무경운하고 경운하고 30년 동안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무경운의 장점이 뭐다 얘기를 했죠, 그죠? 일단 코스트가 적게 들잖아. 그 다음에 글로벌 워밍이 적게 되는 것. 근데 단점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조금 불편하잖아. 막 잡초도 있고 그루터기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거에 관한 얘기예요. 자, 누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백그라운드부터 읽어보려. 백그라운드 무슨 읽어봐. 여기 정의 좀 돌아가면 읽어봐. 나머지 학생들은 해석할 준비를 하고. The Kellogg Biological Station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Site joined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s LTER network to study the ecology of field crop production. KBS LTER examines ecological and evaluate evolutionary interactions in field crops and national systems, aiming to improve farm profitability and sustainability. 자, 여기서 여기 핵심어가 여기 백그라운드가 사실 다 있어. 그건 어떤 얘기냐면 여기 백그라운드거든. 요 백그라운드 보면 일어났어요.
In 1988, 1988년에 요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여기야. 잠깐 껐다가 내가 할게. 네, 뭐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자, 1988년에 in 1988, the Kellogg Biological Station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Site, 줄여서 KBS LTER을 joined 하면 함께 했다 이 말이지. 뭐와 함께 했느냐 이게 나오겠지, 그지?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s LTER Network이라 그지? 이것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라는 건 알지, 그지? 여기저기 연결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투 이하가 있어, 그지? 연구하고 요 투 이하를 잘 봐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스타디는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래, 공부인데, 이게 연구지, 그지? 뭐 어떤 연구는, 이칼라지 하면은 생태학이지, 그지? 어떤 분야에 field of crop production, 그지? field crop production이니까 포장해서 작물의 생산에 관한 연구다, 그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LTER과 조인을 했다, 이런 소리야. 그 다음 KBS LTER이 이거 재민하면 뭐 우리가 시험을 보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지, 그지? 뭐를 생태학 에컬로지컬 형용사지, 그지? 에컬로지가 아니고 에컬로지컬 생태학적인, 그리고 이볼루션이 진화적인, 발전적인 이런 말이지. 이거에 명사가 나오지, 그지? interactions, 상호작용이란 얘기지, 그지? 어느 분야에 in the field crops, 작물들 그래, 포장 작물과 그리고 내추럴 시스템, 그래, 자연 시스템. 그러니까 자연 시스템이 있는 아예 우리가 실제 재배하는 작물, 요걸 이제 상호 인터랙션을 보는 거지. 뭐 하기 위한 거냐면 aiming to 하면 무엇을 목표로 하다, 목적으로 하다, 그지? to improve, 개선하는 거. improve, 뭘 개선하냐? 농장 풍장 farm productivity 하면 profitability, 농장의 profit 하면 적응성, 적정성, 그리고 sustainability 하면 지속성이지, 그지? profit 하면 이익 이런 것도 있겠지, 그지? 여기서는 이익과 그리고 수익성과 지속성에 관한 이야기, 이 얘기겠지.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지금부터 또 한번 읽어봅니다. 지효정이 한번 읽어봐. The main KBS LTER experiment features for corn soy with cropping systems with varying management practice, perennial systems, and management ecosystem. The cropping system trials include conventional management, no-till, reduced input, and biolocally based. 아니, 갈로는 안 읽고 그냥. 자, 좋아. 한번 읽어보면. The main KBS LTER experiment features for corn, soy, wheat cropping systems with varying management practices, 3 perennial systems, and an unmanaged ecosystem. The cropping system trials include conventional management, 갈로 열고, 그지? Tilt, follows MSU fertilizer and pesticide recommendations, 갈로 닫고, no-till, 갈로 열고, follows MSU fertilizer and pesticide recommendations. Reduced, 갈로 닫고, reduced input, tilled, 갈로 열고, tilled, received 1/3 of chemical inputs and include cover crops, 갈로 닫고, and biologically based, 갈로 열고, tilled, received no chemical inputs, comma, include cover crops, 갈로 닫고, figure 1 되어 있어요. 해봐봐. 방금 했던 거. The main KBS LTER는 된 실험이 특징했던 4가지 옥수수, 콩, 밀,
작부 시스템인데 이제 다양한 프랙티스 실천이겠지. 실천 그런 관리적 실천들을 다양한 관리적 실천들을 그리고 세 가지 영속적인 시스템 그리고 에코시스템 생태계 관리되지 않은 생태계를 특정했다. 그 작부 체계의 시도는 어떤 것들을 포함했다. 그 어떤 것들은 이제 관행 관리, 뭐 경운을 하고, 뭐 MSU 비료를 주고, 살충제 제한을 추천. 그리고 노틸, 무경운, MSU 비료를 주고 살충 추천을 받은. 그리고 리듀스 인풋 투입량을 줄인 경운을 하고 3분의 1 가량의 화학적 투입제들을 받은 그리고 피복 작물들을 포함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biologically based 약간 갑자기 생물학적으로 기초한 생물학적으로 기초한 예로들 설명에 대한 거는 이제 경운 또 화학적 투여가 없는 그리고 피복 작물을 포함한 생물학적 기초를 베이스를 했다. 그거 이제 설명 잘했고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게 해석은 하는데 의미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핵심은 컨벤셔널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넷째 줄이 나오잖아. 이 컨벤셔널 보디고로 된 거. 이것은 관행 관리야. 이것은 갈로에서 틸드 그러니까 경운도 하고 그 다음에 MS 화학비료겠지를 쓰고 그 다음 살충제를 이제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 요즘 이제 하고 있는 농법이란 얘기지, 그지? 그런데 두 번째는 노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무경운이야. 갈지 않는 거. 그러면 화학비료하고 또 살충제는 추천한 대로 쓴다 이 말이지. 단지 안 하는 거는 경운을 안 한다 이 소리겠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는 reduced input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지? 이거는 인풋을 줄이는 거지, 그지? tilled, 경운을 하고, 그리고 화학제를 3분의 1만, 여기서는 receive란 말은 이제 작물이나 토양 입장에서 보는 받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주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네 번째 biologically based 하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기초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화학제에 지금까지 의존해 왔는데 이 토양 속의 생물, 생태계에서의 생물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활용하는 거지. 경운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제를 안 쓰고, 그지? 대신에 뭘 하느냐, 인크루드 포함해서 카바크랍이라는 것을 포함시키는 거라. 그 여기 보면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칼라로 나오면 멋있었는데 지금 칼라가 인쇄가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여기 이제 핵심이야.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근데 이제 안에 세부적인 농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처리 내용이 지금 비교 대상이 뭐냐 하면 1번이 뭐였죠? 컨벤셔널 매니지먼트죠? 그럼 두 번째는? 노틸. 세 번째는? reduced input. 네 번째는? biologically based. 자리 옮겨. 이렇게 되겠죠?
이 컨벤셔널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논이 이렇게 있으면 뭐 한다.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경운하잖아, 그지? 그럼 그걸 틸이라고 그래, 틸. 경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화학제를 쓰지. 그럼 케미컬 쓰는 게 비료를 쓴다 이 말이야. 이건 퍼틸라이저, 그지? 그 다음에 페스티사이드 쓰겠지. 살충제, 살균제 이런 것들. 그지? 농약을 쓴다 이 소리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이게 지금 하는 작부 양식이잖아. 우리가 관행이라고 하는 현대식 농업이다 말이지. 근데 여기에 대비해서 노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할 때 뭘 했었냐 하면은 글로벌 워밍을 줄이자 하는 얘기를 했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탄소 중립위원회가 있어. 이 다른 말로 하면은 2030 그죠? 탄소 중립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40%의 탄소 배출을 줄인다 이 소리라. 그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2030, 2050 프로젝트로 가는데 제로로 가기 위해서 2030년까지 목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탄소 중립위원회는 뭘 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주택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아니면 팩토리 공장이든 그 농업행위든 어디든 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래서 할당을 해놨어. 전체적으로 같이 줄이자 이거지. 물론 태양광이라든지 햇빛 농사, 바람 농사 지어가지고 또 수력까지 활용하면은 많이 줄일 수 있지. 원자력 안 해도 돼. 그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어. 그게 뭐고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알리백이잖아. 알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를 한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왜 그러면 여기에 포함 안 되느냐? 원자력은 위험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뭐 한다? 이 알리에 포함 안 돼. 그럼 대기업에서는 반드시 이걸로 해서 생산한 제품이래야 수출이 가능해요. 유럽에. 앞으로는 그렇게 돼. 그럼 우리는 이게 지금 30%도 안 돼. 몇 프로? 8%, 9%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럼 이걸 이제 확장을 새 정부 들어서면 이제 확대를 해 나가겠지. 이건 당위적인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기업 컴퍼니에서 볼 때 뭐 현대, 삼성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회사들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전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 그럼 탄소 거래제를 말했어. 탄소 거래제. 탄소를 주고 돈을 받고 또 탄소를 받고 돈을 주고 이 거래를 하는 거야. 국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코린도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문자로 쓰면 좋은데 코린도가 코리아 인도네시아 합작 회사야.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기술 지원하고 다 한 거지. 거기에 뭘 심었겠어요? 팜나무를 심은 거예요. 팜. 그러면 팜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심으니까 어때요? 탄소 배출을 줄이지. 탄소를 흡수를 하잖아. 그럼 탄소세를 또 받겠지. 그 다음에 뭘 생산해요? 팜 오일을 생산하겠지. 그지? 오일 생산하면 오일은 여러분들 라면 튀길 때 어디서 튀겨요? 전부 팜유. 그 팜유 오일을 파는 거지.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시간 좀 지나면 목재가 성목이 되었다 크면은 베어서 뭘로 한다? 뭐 또 목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밝지.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뭐 그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해 나가야 돼.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농업에서 배출되는 이 탄소가 CO2가 전 세계적으로 2.9%예요. 그러면 우리가 논에서 배출되는 거는 아주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논 면적이 많잖아. 그러니까 많이 평가되고 있고 이 가축 있지. 가축 축산에서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만 해도 뭐 거의 300만 두 정도 되죠, 그죠?
돼지가 지난번에 얼마? 1300만 도 정도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닭은 1억 5천만. 닭은 수라 그래요? 수 정도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다. 여기서 배출되는 CO2가 제법 많다 이거지. 물론 공장에는 여기 비교하면 뭐 소위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농업회기를 하는데 여기 노티를 함으로 해서 얻는 효과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트럭타라든지 여기서 배출되는 가스가 적잖아. 그죠? 인풋이 이제 하이 인풋이 아니고 말 그대로 로우 인풋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이 경운을 안 한다. 경운은 안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케미칼하고 패스트는 그대로 가는 거지. 딴 경운만 안 한다. 이런 방법. 그 다음에 리듀스드 인풋은 뭐냐면, 이거 틸 해요, 안 해요? 그 인풋 중에 뭘 인풋 안 한다? 케미컬, 화학재를 3분의 1만 한다, 이 소리지. 그러면 양분이 부족하겠지. 그럼 부족을 어디서 넣는다? 카버크랍은 이게 이제 토양에 이렇게 파종을 했으면 여기 덮어준다, 이 소리야. 덮는 작물. 그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여기 뭐냐면 옛날엔 자운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그 다음에 혈이배치라는 게 있어요. 혈이배치. 이런 애들. 이거는 차이니즈 밀크 배치.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로버 있겠지. 화이트 클로버도 있고, 레드 클로버도 있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는 사실 비료를 이용할 수도 있어. 왜? 독과잖아. 콩가기 때문에 질소 함량이 많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질소 비료를 안 줘도 될 정도로 있는 질소를 어디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뿌리에 흡착을 시킨다, 이 소리를. 이렇게. 이게. 그런데 얘들을 심어 놓고 나서 베어서 눕힌다. 눕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피부가 이렇게 덮는다. 카버를 한다, 이 소리지. 여기 이렇게 작물이 조금 자라더라도 처음에 파종해 놨고 이렇게 눕혀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이렇게 피부 덮는다, 이 소리야. 카버크라고. 이런 것들이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콩과는 이런 건데 화분과는 없느냐? 호밀도 할 수 있고, 호밀은 사료작물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짠디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그 골프장에 가면 켄터키 블루그라스, 벤트그라스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것들이 뭐예요? 원래는 다 사료작물이라. 원래 이제 사료의 여왕 하면은 알팔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알팔파라는 게 있는데, 알팔파는 진짜 대단한 작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배를 안 해요. 미국 가면 모르겠으면 다 알팔파예요.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이 재배하고. 그럼 이런 것들은 화분, 이거는 뚝과고, 콩과고, 이거는 이제 벽과죠, 그죠? 벽과는 공정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못 한다, 이 말이지. 그럼 경제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피복작물은 뭘 하는 게 좋다? 뚝과, 소위 콩과가 좋다, 이 얘기라. 그럼 조금 더 한번 가보면, 그러면 얘가 콩과가 어떻게 해서 공정에 있는 질소를 고정할까? 학부 때 다 배웠잖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이제 뿌리 혹이 있잖아, 그지? 뿌리 혹 속에 보면 붉은색 핑크빛을 띤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라이조비움이라는 거야. 요게 선홍빛일 때. 선홍빛을 떼야 얘가 액티비티가 활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 조금 더 가면 레그 헤모글로빈,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헤모글로빈 하면 뭐예요? 가운데 FA 철이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질소 이렇게 있잖아. 한쪽에는 CO2
또는 O2를 달고 공급하면서 여기는 양분, 아미노산이나 양분을 달고 가잖아. 그래서 이 혈액을 심장에서 펌프질을 쫙 하면은 동맥을 타고 어디로 가요? 모세혈관으로 가서 각 세포로 다 이제 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지. 그래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운동력이 되지. 헤모글로빈. 요거는 콩가는 레거 헤모글로빈이라 그래요. 이 선홍빛, 핑크빛은 그대로 띄는 거예요. 핑크빛 띄지 않으면 액티비티가 없다. 활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기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다? 네? 공기 중에 질소죠. N2 몇 프로? 그 다음 뭐 많은 게 뭐다? 그 다음 CO2는 0.04, 뭐 엄밀하면 2%, 0.04죠, 그죠? 이게 CO2다. 그럼 CO2는 이렇게 적은데도 지금 글로벌 워밍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질소하고 산소라.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더 가면은 활성산소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까 마이토콘드리아에 간 산소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나중에 활력을 안 띈 이 산소는 O2 지체 상태가 아닌 이 활력을 띈 마이너스 전하를 띈 활성산소라 그래요. 얘가 이제 나오면서 온 세포로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플러스 전하를 띈 거하고 바인딩을 결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세포가 이제 우리가 늙어가는 거지. 쪼글쪼글 해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옥수수 배울 때 뭐가 나왔어요? 항산화 물질. 그래, 메신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 다음에 캐럿, 당근 같은데 붉은색,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항산화 기능을 한다 이거라. 그러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긴 걸 얘가 잡아가지고 세포를 파괴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 있어. 그래서 유색 채소를 많이 먹어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이 우리가 질소를 이 근류균이 심으면 어미지가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reduced input, 그러니까 비료를 3분의 1만 쓰는데도 얘들만 재배를 해서 투입만 시켜 놓으면 뭐 한 3분의 2 양분을 공급해 준다 이 말이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 친환경 인증센터 내가 지금 맡고 있잖아. 그럼 친환경 인증센터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을 해주고 GAP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 인정기관이야. 그거는 상당히 그 근한 행사를 한다면 엄청 센데야. 왜? 완장을 차니까. 그렇다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각 개인이 뭐다? 국가기관이라. 어떻게 보면 검찰하고 똑같아. 수사는 하지 않지만 조사를 하잖아. 그 잘못하면 처벌을 내리는 것까지 다 해요. 우리 기관에서. 그러면 이제 친환경 인정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그죠? 인증기관에서 하고, 그리고 농가에서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신뢰를 받는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는 거라. 그러면 친환경 인증이 농산물이 더 가치있게 보이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유기농이 있었어. 그냥 무농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농약. 그러면 우리가 무농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농약을 사용 안 한다는 개념이잖아. 그지? 그럼 이것만 있어갖고는 조금 불합리하잖아. 비료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 응? 지금 인정에 관한 인정, 품질 인정. 자, 우리가 과거에는
좀 지우고 할까? 자, 유기농이 있고요. 1번. 두 번째는 친환경 농산물이 있어요. 자, 있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 중에, 그죠? 완전히 이제 화학 비료, 케미컬, no chemical. 그죠? no, fertilizer. no chemical fertilizer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생산량이 줄어들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나온 게 대두된 게 뭐이고 저투입, low input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비료를 3분의 1로 쓰자. 그럼 뭘로 쓰느냐? 요걸 쓴다 이 말이 이런 거. 이해됩니까? 이게 그 화학비료使用량을 줄이지. 그럼 환경 오염도 줄이고. 그래서 이런 소위 풋거름 작물들이 필요하다. 또는 피복 작물이 필요하다. 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피복 작물의 원래 개념은 잡초 방지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위에 덮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부식되면서 양분이 되어주는 거지. 토양에 이제 유기물 공급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풋거름 작물은 뭐냐면 개념이 달라요. 풋거름 작물은 그냥 풀을 때 성숙이 되기 전에 개화기 때 이때 베어서 토양 속에 집어넣어서 그름을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녹비작물이라는 용어를 썼지. 그린 매뉴얼이라고. 그게 이제 일본식 한자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말로 써져서 풋거름 작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개념은 다른데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면에서 보면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reduced input에는 뭘 한다? 이 풋거름 작물들이 투입이 주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biological use based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biologically based 할 말은 생물학에 기초한, 생물학적인 생물에 기초한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는 지금 투입되는 게 뭐예요? 요거는 경운합니까? 화학제 투입합니까? 페스티사이드 투입합니까? 그러면 얘는 경운만 한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투입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비료하고 그 다음에 이 병해충은 어떻게 방지를 한다는 얘기지? 응?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대신에 하는 게 뭐예요? 카바크라. 이거 지금 이게 3이고 그지? 그죠? 요거죠, 그죠? 피복작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요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뭘 요거 비료로 공급해 준다, 그죠?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옥수수 같은 경우에서 콘이잖아. 콘 같은 경우는 화분과예요, 둑과예요? 백과예요, 콩과예요? 백과잖아, 그지? 이 백과의 특징은 외떡잎 식물이잖아. 이렇게 자라잖아. 그죠? 근데 콩 같은 경우에는 쌍떡잎이잖아. 위에 자라서는 잎이 요렇게 세 개짜리가 요렇게 세 개짜리가 되잖아. 그죠? 이 상떡잎이란 소리야. 이렇게 뿌리가 나고, 이거는 수영 뿌리가 나고, 이거는 공중 질소를 고정하고, 이거는 못하고. 그럼 여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결국은 질소라든지 양분이 투입이 많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옥수수가 화분과이기 때문에 화분과 계속 요걸 재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병해충이 화분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화분과, 그 다음에 둑과, 그 다음에 또 화분과, 둑과 이런 식으로 돌려짓기를 하는 거지. 소위 윤작이지. 윤작을 함으로 인해서 얘들 야 한번 서식 해볼까 했는데 뭐야 이게
우리가 서식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야. 야, 콩이 신겨져 버리지. 야, 도망가자 못 살겠다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인작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병해충 발생도 줄어들더라. 그걸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로우 인풋이란 말이에요. 로우, 그거 나왔나? 없나? 이게 로우 인풋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화학비료를 3분의 1밖에 시용을 안 했다는 로우 인풋이에요. 그런데 실제 작물이 생산량은 컨벤셔널 관행이 이 정도면 이것도 이 정도 똑같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농가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 근데 무경운을 하고 화학재를 적게 시용하니까 요만큼 사이즈가 돼도 요만큼 좀 줄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계 식량 문제를 생각하면 안 그래. 거의 비슷하게 얼추 이 정도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야. 그죠? 그럼 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은, 띵킹은 뭐예요? 인풋이 100이면 아웃풋이 100이다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 순환 원리만 생각을 한다고.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화학적으로 투입한 게 여기에 100을 투입했어. 그런데 여기에 100이 나왔어. 컨벤셔널 관행에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 3분의 1을 줄였잖아. 3분의 2만 얼마나? 66만 투입했다 이거지. 그죠? 투입했는데 100이 나왔다 이 소리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게 누구한테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33만 투입했지. 그죠? 그럼 66은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거죠. 어디서 왔어요? 피복 작물. 그래서 바이올로지컬리 베이스다 할 말이 나온 거야. 생물에 기반한. 그러면 여기에 자원형을 심는다, 해열배치를 심는다, 피복을 한다 하면 유기물이 풍부하니까 여기에 토양, 소일 바이올로지들이 많이 지렁이부터 거미하고 이런 애들이 막 서식을 한다 이 말이지. 그죠? 이런 애들이 토양 환경을 개선해야 물리성을 첫째. 그럼 지렁이가 자라면 지렁이에 똥을 누잖아. 그게 분변토라 그래. 분변토가 있으면 또 작물이 아주 잘 자라요. 왜? 공급이 많으니까. 이게 토양 입자가 이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을 무슨 구조로 한다? 하나씩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요거는 하나씩 되어 있으니까 호달 구조로 하죠. 호달. 다른 말로 달리 구조로 하고, 요것은 떼알이죠. 다른 말로 입단 구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한자어로 하면 입단 구조로 한다. 그럼 호달로 대신 모래 같은 경우에는 양분과 질소, 인산칼 이런 걸 흡수를 여기 가질 수 있는 홀딩 능력이, 커패시티가 약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양분이 유실이 잘 되고 용탈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것은 이 안에 양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붙는다는 얘기지. 지렁이 분변토가 이거라는 얘기라. 군뱅이 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입하면은 작물이 시시가 높아지고 작물 생육에 뿌리의 활력에도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전체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로우 인풋이란 어디 갔노? 로우 인 안 썼나? 로우 인풋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externally low input 하고 internally high input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externally 바깥으로 봐서는, 내부에서는 low 인풋이지만 internally 내부적으로는 high 인풋이라는 거예요. 생물의 활력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을 한다 할 때는
외부에서 바깥에서 가져 들어온 것은 투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줄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식물을 활용해서 재배한 작부 양식을 말한다 이겁니다.